자, 연결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 봅시다. 자, 우리가 이거 전체를 이야기할 때 우리 몸에서 가장 두껍고 큰 부분을 몸통이라고 이야기했죠. 톨소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위쪽 부분을 우리가 가슴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아래쪽 부분을 뭐예요? 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골반 뼈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는 골반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우리 가슴에 대해서 좀 전에 봤고요. 자, 배는요, 배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장기들이 있죠. 자, 배 안에는요, 복막이라고 하는 자, 장기를 둘러싸고 있는 막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는 장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복막에 의해서 쌓여지지 않는 장기도 일부분 이렇게 존재하죠. 자, 배 같은 경우에는요, 뒤쪽 부분에는 척추뼈가 있지만 자, 앞쪽 부분에는 그냥 근육에 의해서 배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한번 보시면 자, 배 바깥 둘레를 감싸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배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앞쪽에 근육에 의해서 둘러싸였다라고 이야기했죠. 자, 그래서 배 안에 있는 장기 대표적으로 보면 뭐 위장이라든지 간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소장, 작은 창자, 큰 창자, 또 췌장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골반 안에는 뼈에 의해서 둘러싸여 가지고 여기에 뭐 방광이라든지 자궁이라든지 생식기 관련 이런 계통들 그리고 고든 창자 같은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가슴 안을 얘기할 때 우리가 발음을 한번 들어볼까요? thoracic cavity, 예, 가로막은요. diaphragm, 자, 가로막은 뭐하고 뭐를 나눈다고요? 가슴 안하고 배 안을 나누는 것이라 그랬죠. 우리가 가로막은 사실 근육이에요. 이것이 수축하면 아래쪽으로 자, 배에 있는 장기들을 밀어붙이면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데 그러면 가슴 안에 공간이 커지게 돼요. 그래서 숨을 안쪽으로 들이쉬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배 안은 abdominal cavity, abdominal cavity. 자, 골반은요. pelvic cavity, 네, 이렇게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겠죠. 자, 요 정도 용어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도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요. 자, 우리가 배 부분을 나누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수술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내과 의사들 같으면 손을 가지고 장기의 위치를 판단하기 위해서 진단을 하죠. 그래서 그런 진단의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다루겠죠.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배를 이렇게 네 등분으로 나눌 때 오른 위 4분력, 왼 위 4분력, 오른 아래 4분력, 왼 아래 4분력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왜냐하면 위치마다 있는 장기가 다 다르잖아요. 자, 그 다음에 자, 배를 또 9등분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자, 갈비 밑면과 그 다음에 우리가 일리악 크레스트 우리가 를 사이에 두고 또 이렇게 선을 그어 가지고 자, 배를 위, 중간, 아래 부분을 이렇게 나뉘고 그 다음에 빗장 중간면을 양쪽으로 이렇게 내려가죠. 우리가 삿부위 중간하고 빗장 중간을 이렇게 연결하는 선을 연결해 보면 이 배가 어떻게 돼요? 9등분으로 이렇게 나뉘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배를 나누어서 설명하기도 하는데 자, 우리 쪽에서는 그다지 많이 사용하지 않는 용어기는 해요. 그래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자, 갈비 밑면과 결절 사이 면의 가장 위쪽을 우리가 명치 부위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보통 이 부분에 강한 충격이 가해지면 가로막이 제대로 활동하지 못해서 갑자기 호흡 마비가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명치 부위라고 하는 부분 어떻게 읽는지 한번 볼까요? epigastric region, 자, 배꼽이 있는 영역이에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umbilical region, umbilical region. 그 다음에 우리가 두덩뼈라고 하죠. 여기 생식기가 있는데 아래쪽을 눌러보면 뼈가 만져지잖아요. 거기를 우리가 두덩 부위라고 이야기해요. pubic region, 네, pubic region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갈비뼈가 있는데 갈비뼈 아래쪽 바로 그쪽 접하고 있는 면 부분이죠. 그것을 우리가 읽을 때 subcostal plane, 갈비 밑에 있는 플레인 면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 영역을 이야기할 때는요. hypochondriac region, 자, 콘드리악이라는 말을 또 갈비라는 용어에 우리가 자주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이포는 아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이포콘드리악 리전은 갈비 밑부분
옆구리 부위 할 lateral 때 region, 네, lateral region, lateral region이라고 이야기하고요. inguinal region, 네, 고삿 부위라 그래서 우리가 삼각 팬티 라인이 들어가는 부분 있죠. 그쪽에 있는 인대가 고삿 인대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읽을 때 우리가 inguinal region, 그래서 고삿 부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배를 4분으로 나누었을 때 오른 위 4분역 한번 읽어볼까요? right upper quadrant, 자, 왼쪽 아래 4분역. left lower quadrant, 자, 그렇게 우리가 나누어서 배를 분류해 볼 수 있다. 이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골반 부분을 한번 봅시다. 자, 골반 부위는요, 우리가 펠빅 파트라고 이야기하는데, 몸통, 우리가 아까 토르소라고 이야기했죠. 가장 아랫부분에 위치해 있어요. 자, 배의 아래쪽이면서 배의 내장도 받쳐주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골반 속에 있는 장기들을 형성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바닥 쪽에 보면, 자, 골반 아래쪽 바닥을 우리가 사치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도 근육이 장기들을 떠받치고 있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골반을 우리가 나누어서 한번 보면요, 우리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골반은요, 크게 큰 골반 부분과 작은 골반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자, 여기 이 골반, 위 골반 문이라고 하는 이 영역을 기준으로 보면 이쪽 안에 있는 것은 배 안에 있는 장기를 받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 다음 위 골반 문을 중심으로 아래쪽에 있는 작은 골반 있죠. 여기가 이제 골반 장기가 수용되어 있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골반을 읽을 때 pelvis, 네, 큰 골반은 greater pelvis, 작은 골반은 lesser pelvis, 배 안을 이야기할 때는요. abdominal cavity, 자, 골반으로 들어오는 입구 쪽이에요. 그걸 우리가 위 골반 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pelvic inlet, 네, 그 다음에 골반 바닥 부분, 우리가 아래쪽에 좀 편편하게 생긴 부분을 보통 바닥이라고 이야기해요. 편편한 부분을. 아래쪽에 골반의 바닥은 아래쪽에 있죠. pelvic floor, 예, pelvic floor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정면 우리가 사진을 다시 한번 보면요. 자, 골반의 큰 골반은 우리가 골반 뼈를 형성하는 부분에서 위 골반문이라고 하는 영역 있죠. 이것보다 위쪽 부분을 우리가 큰 골반이라고 이야기해요. greater 그 pelvis, 다음에 위 골반문을 기준으로 실제로 아래쪽에 있는 뼈에 의해서 완전히 둘러싸여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작은 골반이라고 lesser 이야기하죠. pelvis,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요, 우리가 생식기가 있는 부분을 보시면 거기에는 뼈가 없고 뚫려 있고 그 부분은 근육으로 덮여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를 골반 바닥이라고 pelvic 이야기하고, floor, 그 다음에 이 골반 바닥에 보면 이쪽에 근육들과 우리가 생식기가 들어가고 나가는 통로들이 여기 위치해 있습니다. 항문하고.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지칭할 때 사시라고 이야기해요. 뭐라고요? perineum, 네, 페리니움. 그래서 삿 부분이라고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죠. 여기에서는 이 영역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나중에 어차피 배우기는 하겠지만. 자, 그 다음에 이제 등 부위로 넘어가요. 자, 우리가 등 부위로 넘어가기 전에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가야 되겠네요. 자, 등 부분은요. 자, 몸통의 뒤쪽에 있는 영역이에요. 가장 중심부에는 척추가 있죠. 우리가 척추하고 척추의 사이는 아시죠? 척추 같은 경우에는 뼈 하나하나를 이야기해요. 자, 이 뼈들이 모여갖고 기둥을 형성하는 것을 척추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등 부위 중에서 목에 해당하는 부분을 우리가 목덜미라고 이야기하고요. 배 뒤쪽에 해당하는 부분을 우리가 보통 어디라 그래요? 허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로인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허리 할 때, 요통 이야기할 때 low back pain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허리 쪽을. 자, 척추를요, 영어로 vertebral column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척추뼈 하나하나를 이야기하면 버테브라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라틴식으로 표현할 때 A 뒤에다가 E를 하나 더 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크게 상관없이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척추는요, 목뼈와 등뼈와 허리뼈, 그 다음에 엉치뼈하고 꼬리뼈로 이루어져 있어요. 개수를 좀 아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목뼈는 몇 개? 7개. 그렇죠. 등뼈는 12개. 그 다음에 허리뼈는 5개. 엉치뼈
원래는 4개에서 5개로 떨어져 있었어요. 우리가 태중에서는. 근데 태어나가지고 성인이 되는 과정 중에서 이것이 다 붙어버렸어요. 그래서 엉치뼈 하나, 꼬리뼈도 마찬가지죠. 떨어져 있다가 하나로 이렇게 붙었어요. 근데 척추는 왜 있어요? 척추, 우리 몸에서 기립을 도와준다. 그 말은 똑바로 설 수 있도록 해준다 이 말이죠. 또 척추가 있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장기를 받쳐줘요. 뒤쪽에서 받쳐준다고 장기를 장기를 보호해준 역할도 하겠죠. 네, 요거 척추가 있으니까 우리가 서겠죠. 만약에 척추가 없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오징어. 네, 좋아요. 민달팽이나 뭐 오징어나 뭐 그런 거 되겠죠. 자, 그렇게 척추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또 중요한 역할이 하나 있어. 우리가 머리뼈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뇌를 보호해 주는 거죠. 예, 척추는 몸통을 받쳐주면서 자세를 유지할 수도 있도록 해주지만 아주 중요한 중추신경인 척수가 척추 안에 있는 구멍을 통해서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척수를 보호해준 아주 중요한 역할도 하죠. 자, 그러면 척추뼈가 몸통을 받쳐주면서 움직임에 있어서 하나의 축과 같은 역할을 하잖아요. 몸을 구부렸는데 펴야 되잖아요. 그러면 펴기 위해서 우리가 중력도 이겨야 되고 몸무게도 이겨야 되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근육들이 엄청 등 쪽 부분에 많이 발달해 있어요. 사실 척추뼈가 뒤쪽으로 뾰족하게 돌기가 나와 있는데 우리 등을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하면서 살펴보시면 등 중앙이 완전 튀어 올라왔다기보다 보통 건강한 남자들은 등 중앙이 쏙 들어가 있죠. 그 옆쪽에는 뭐가 솟아 올라와 있어요? 등에 있는 근육들이 솟아 올라와 있죠. 자, 그만큼 등 쪽 부분에 척추 뒤쪽에 있는 근육들이 많이 발달해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등 부위에 있는 근육 중에서 얕은 쪽에 있는 근육을 외인성 근육, 우리가 익스트린식이라고 해요. 바깥에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깊은 층에 있는 근육을 내인성 등 근육, 인트린식 백 머슬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제 그림을 통해서 우리 잠깐 한번 봅시다. 자, 우리요. 척추를 뒤에서 본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 척추뼈의 스파인이라 그래서 가시돌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옆에서 보면 가시돌기가 이렇게 뾰족뾰족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앞쪽에서 보면 좀 밋밋하게 생겼어요. 자, 우리 이거 목을 형성하고 있는 척추뼈를 목뼈라고 이야기합니다. cervical vertebra, 예, 등을 형성하고 있는 척추뼈를 thoracic vertebra, 자, 허리를 형성하고 있는 척추뼈를 lumbar vertebra, 자, 엉치가 지금은 하나라 그랬죠. 예전에는 떨어져 있었지만 자, 이것을 읽을 때 sacrum, 예, sacrum, 네, 세이크룸이라고도 얘기하거나 또는 sacral vertebrae, 예, 얘도 뭐란 말이에요? 척추라 이 말이죠. 척추에 들어간다 이 말이죠. 꼬리뼈는요? coccyx, 네, 또 다른 말로 coccygeal vertebrae, 예, coccygeal vertebrae. 얘 같은 경우에는요, 마찬가지로 버테브리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얘는 여러 개가 융합되어 갖고 하나로 되어 있다. 이래서 sacral vertebrae, 버테브리라는 말을 여기서 사용을 했습니다. 자, 척추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 아까 목뼈가 몇 개? 7개, 등뼈 몇 개? 12개, 허리뼈 몇 개? 5개. 엉치뼈? 1개, 꼬리뼈? 하나. 자, 이제 팔 부위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팔 이음 부위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읽었죠? 숄더, 거들. 그 다음에 위팔은요? 어퍼림. 그냥 팔을 얘기하면 어퍼림. 자, 그 다음에 팔굽을 얘기할 때는 어떻게 얘기하죠? 우리가 팔굽 관절할 때 팔굽이 뭐죠? 갑자기 엘보. 자,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몸통에다가 팔을 붙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팔 이음 부위, 숄더 거들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이 팔과 숄더 거들을 연결시켜주는 부분은 우리가 shoulder, 어깨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관절을 만약에 이름에서 부른다면 어떻게 부르죠? 숄더 조인트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팔 중에서 위팔 부분을 얘기할 때 arm, 자, 팔굽 우리가 팔굽 관절 이야기하죠. 뭐라고요? elbow, 엘보. 아래 팔을 뭐라고 하나요? forearm, 포암. 여기는 포암. 그 다음에 손은 당연히 핸드겠죠. 우리가 손목 관절, 손목을 이야기할 때는 wrist, 리스트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팔 부분의 명칭이 여기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리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다리 부분을, 자, 몸통에 다리를 연결시켜주는 부분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리 이음 부분. pelvic girdle, 네, pelvic girdle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기에 있는 이 보라색의 뼈는 골반을 형성하는 뼈의 일부예요. 자, 그 중에 이렇게 넓적하게 생긴, 자, 우리가 보통 엉덩이를 형성한, 앞쪽을 형성하는 이 뼈를 우리가 볼기뼈라고 이야기하죠. 볼기뼈는 왼쪽에 하나, 그 다음에 오른쪽에 하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볼기뼈를 hip bone, 또는 coxal bone, pelvic bone, 자, 이렇게 이제 용어를 쓸 수 있고요. 이것 전체를 다 이야기할 때는 pelvis, 펠비스라고 이야기하죠. 요거는 하나하나 얘기할 때는 볼기뼈예요. 근데 엉치뼈를 합해갖고 이거 전체를 이야기할 때는 펠비스, 골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다리를 볼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리는 free part of lower limb, 로어림이라고 이야기하죠. 팔은 어퍼림, 다리는 로어림이에요. 그 중에서도 다리 중에서 위쪽 부분을 우리가 thigh, 넓적다리라고 이야기하고 이 중앙에 있는 뼈가 femur, 예, 넓다리뼈예요. 자, 무릎 관절 우리 그런 말 많이 쓰죠. 이 부분을 그래서 무릎이라고 이야기하는데 knee, 니라고 이야기하고요. 여기에 있는 건 우리가 무릎뼈라고 해서 작은 종잡뼈예요. 자, 아래쪽에 보니까 종아리를 뭐라 그래요? leg, 레그라고 이야기하는 레그 속에 보니까 무슨 뼈가 있어요? 정강뼈. tibia, 자, 그 옆에 있는 것이 종아리뼈예요. 작은 뼈. 이거는 fibula, 자, 이 정강뼈는요, 축이 되어 갖고 체중을 받쳐주지만 사실 종아리뼈는 근육의 부착 부위로 제공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발을 형성하는 뼈들이 있고 주변에 뭐가 있냐면 발목이 있죠. 발목을 ankle, 앵클이라고 이야기하죠. 발목뼈를 tarsal bone, 자, 중간에 보면 중간은 허리라고 하니까 발 허리뼈를 metatarsal, 그 다음에 발가락뼈, 손가락뼈, 발가락뼈 지칭하는 말은 똑같아요. phalanx, 펠링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자, 기능으로 본 인체예요. 자, 인체는요. 자, 여기에 내용에서 보면 식물성 기능과 동물성 기능으로 나뉜다 그랬어요. 자, 식물성 기능은 어떻게 설명했냐 하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능이래요. 의식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동물됨하고는 상관없이 생명을 유지해야지만 되는 자, 그러한 기관 계통을 식물성 기능이라고 여기에는 설명을 했어요. 소화기 계통 먹어야 되잖아요. 먹고 소화시켜서 하니까 호흡 계통, 비뇨 계통, 순환 계통, 생식 계통, 내분비 계통, 림프 계통 똑같지는 않지만 식물에도 어떻게 해요? 이런 기능이 있겠죠. 예. 자, 그래서 이런 기능을 우리가 식물성 기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반면에 자, 동물성 기능은요. 자, 뼈대 계통, 움직임을 위해서 축이 돼줘야 되는 거예요. 뼈대가 필요하고요. 자, 근육 계통, 움직여야 되잖아요. 자, 피부 계통, 온몸을 덮고 있는 조직이에요. 감각을 받아들이거든요. 예, 움직이는 데 관계되죠. 또 신경 계통, 중추, 뇌하고 척수, 감각 계통, 이런 것들은 동물성 기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 용어가 나올까요? 용어를 한번 들려주고 싶은데 안 나오네요. 네. 자, 그래서 소화 기능을 얘기할 때 소화 계통을 다이제스티브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호흡 계통은요, 레스피레이토리 시스템. 그 다음에 비뇨 계통은요, 유리너리 시스템이에요. 순환 계통 어떻게 해요? 서큘레이토리 시스템. 생식 계통은요, 리프로덕티브 시스템. 내분비 계통은요, 엔도크라인 시스템. 림프 계통은요, 이뮨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안 넘어갔네 아직. 자, 그 다음에 이제 뼈대 계통은 어떻게 읽어요? 스켈레탈 시스템. 근육 계통은요, 머스큘라 시스템. 그 다음에 피부 계통은요, 더마? 인터게멘터리 시스템. 그 다음에 신경 계통은요, 너버스 시스템. 감각 계통은요, 센소리 시스템. 자,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용어들이 나오면 아, 그렇구나, 거기를 얘기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지 되겠네요. 자, 그림에서 지금 보시면
자, 안에 장기들이 있죠. 장기들이 있는 이 면을 가슴 부분에서 이렇게 잘랐어요. 이렇게 자른 면은 무슨 면이라고 그러죠? 수평면, 트랜스버스 플레인이라고 이야기하죠. 가슴에서 자른 절단면, 그 다음에 좀 더 아래 배 쪽에서 자른 절단면을 보니까 가슴에서 이렇게 잘랐더니 어떻게 해요? 허파가 있고 중간에 뭐가 있어요? 심장이 있다, 그죠? 심장이 있고, 그 다음 앞에 있는 요 뼈가 뭘까요? 복장뼈예요. 뒤에 있는 이 뼈는 뭘까요? 척추가 되겠죠. 이 바깥에 있는 얘네들은 뭘까요? 근육이에요. 근육 바깥에 있는 이것들은 예, 보통 이 사람은 지방이 거의 없는 사람이네요. 지방들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위장하고 그 다음에 간장이 있는 부분에서 잘랐어요. 그랬더니 오른쪽에 간이 있네요. 그 다음에 위장이 보이고요. 큰 창자가 앞쪽으로 이렇게 가로질러서 지나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자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지라도 보이고요. 자, 여기 보면 쓸개도 보이고 혈관들, 정맥과 동맥들이 지나가는 거 보이죠. 앞쪽에 있는 것들은 배벽을 이루는 근육들이고요. 뒤쪽에 있는 것은 역시 척추가 되겠죠. 그리고 척추 주변에 우리가 몸을 지탱하고 움직이기 위해서 발달해 있는 근육이에요. 정말 부럽습니다. 내장 지방도 없고 예, 근육으로 완전히 이루어져 있네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몸을 형성하는 근육계통과 뼈대계통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몸 속에 이제 공간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 아까 양쪽 허파가 있는 중간 부분을 가슴 세로칸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위쪽 부분을 위 세로칸, 아래쪽 부분을 우리가 아래쪽 세로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가슴 막 안에는 우리가 허파가 들어가 있고요. 심장 막 안에는 뭐가 들어있겠어요? 당연히 심장이 들어가 있겠죠. 자, 배 안에 장기들 우리가 뭐가 있을까요? 왼쪽에 위장이 있을 때고 오른쪽에 뭐가 있었겠어요? 자, 간이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콩팥들이 발달해 있을 거고, 그리고 소장이나 작은 창자들이 계속 이렇게 꼬이면서 흘러가다가 막창자가 되면서 예, 이쪽에 큰 창자, 위 잘로, 가로 잘로, 아래로 내려가는 아래 잘록 창자, 그 다음에 구불 창자, 그 다음에 고든 창자로 해서 항문으로 이렇게 장기가 빠져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배 안과 골반 안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머리뼈 안에는 뇌가 들어가 있고요. 이제 척추가 머리뼈 바로 밑에서부터 꼬리뼈까지 쭉 연결되어 있죠. 그 안쪽에 있는 공간에는 척추 안이 되는데 여기는 뭐가 들어가 있다고? 척수가 들어가 있다라고 우리가 설명을 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장 해부학의 개요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어떤 구조를 여러분들이 눈으로 좀 봐두시고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용어가 좀 익숙해지는 것이 목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워크시트를 올려드릴 테니까 그 워크시트를 채우면서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이 숙지하셔가지고 우리가 오프라인 수업에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질문이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일장 내용은 싹을 다 외워야 되는 거죠? 네, 대체로 제가 해부학의 역사 빼고요. 나머지 용어들은 여러분들 외우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 이후부터 해부학 수업이 쉬워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예, 감사합니다. 완벽하게 외워야겠죠? 네네. 알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